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이른바 난리도 아닙니다. 아까 상갓집 소동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 대략 세 갈래죠.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수사, 청와대 선거 개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부분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도 거의 다 막빠지고, 그런데 이제 선거 개입 부분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선거 개입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아프고, 물론 수사 자체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그림은 사실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추정 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인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드러났을 경우에 정권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이제 또 하나 변수, 바로 이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문재인 추미애 사단이 윤석열 사단,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포위해서 에워싸고 사건을 지금 뭉개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우선 사례 하나가 지난 1월 16일 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물론 추미애 사단입니다. 이번 1월 13일에 취임했습니다.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열린 1월 16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혐의 처리하자.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양석조 대검연구관이 기록은 보셨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기록 읽어보고 도대체 무혐의 처리하자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의 그 어떤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은,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이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 총장님, 그러면 대검 부장들, 그 부장들이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이죠. 반부패 부장, 공공수사부장, 기획조정부장, 과학수사부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다 검사장입니다. 부장급 회의에서 결정해서 결론을 내리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장급이 다 누굽니까? 전부 추미애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항명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검찰총장이 결정권이 있는데 그거를 부장들 회의에서 결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하자, 무슨 집단제도체입니까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총장 밑에서 바로 총장 면전에서 한 겁니다. 일종의 항명사태죠. 당신의 지휘권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형 원탁을 없앤 이유,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뭐만 있으면 그럼 부장들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 다수결은 뻔한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제가 보기엔 검사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고 진영에 선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혼자 아니야, 이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7명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총장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8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없애야 되겠죠. 저는 그런 배려라고 봅니다. 그런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형 원탁을 없앤 게. 그리고 소형 원탁만 갖다 놨죠. 그 8명이 모일 일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 간부회의 외에는. 그때야 이제 소파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열로 앉아가지고, 그때는 정말 공식적인 보고만 받는 것이고, 정말 수사 관련한 회의나 토론을 할 때는 8명 모이게 하지 않고 한두 명하고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걸로, 저는 그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아이디어가 왜 나왔나 싶었더니 바로 16일 날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부장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서 결론 내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이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원탁을 없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그 허위 인턴 증명서 있었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만들어줬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걸 만들어줄 때는 2017년이니까 이때는 조그만 변호사 한 5명 정도 되는 그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조국 전 장관하고는 아주 친밀했고 특히 2013년, 14년 이즈음에 정경심 교수가 그 가족들과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변호사가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 변호사한테 정경심 교수가 부탁을 해서 우리 아들 인턴 증명서 하나 좀 떼줘라고 하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해서 로펌의 직인을 찍어서 만들어줬다. 그래서 검찰은 이것이 인턴을 하지 않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허위 인턴 증명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아니다, 인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주장. 그리고 검찰이 소환을 하니까 물론 그 전에 서면 진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A4 용지로 한 50쪽 정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소환 조사를 나와서 조사받으라 그러니까 바쁘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피의자도 아니고 기소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조사하고 있는 데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고형곤 부장검사 해서 한 일주일 전쯤에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결재를 올렸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것이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이면 아마 취임한 직후에 결재를 올렸을 텐데 계속 뭉개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지검장 검사들의 말에 따르면 직접 본인이 지휘하는 그 부장검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개진을 안 한답니다. 아마 그러면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논쟁을 안 하고 그냥 듣고 뭉개고 있는 거지. 뭉개고. 희한한 스타일입니다. 아마 그 지검장 나름대로의 대처법이겠죠. 그래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째 지금 뭉개고 있다고 합니다. 뭉개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죠.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은 일단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그런데 이 자리에도 참석했던 고기영 이 신임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미루자 이렇게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제안했고 그거를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맞장구를 쳐서 일단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것도 계속해서 고기영 지검장이 기록 검토를 더 하자 이러면서 막고 있다고 합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기소에 대해서 이거 뭉개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뭉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뭉개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일이죠. 오늘이 22일이니까 내일이 23일인데 내일쯤 아마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이정섭 6부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이라는 사람이 부장검사도 바뀌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뭉개는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재철 반부패 부장 이 사람은 이제 온갖 여기저기 이제 이 사람이 반부패 수사를 다 지휘하고 있으니까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지휘 라인 자체를 아마 무력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문재인 추미애 사단이 윤석열 사단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이 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윤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을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수성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본인은 소수파입니다. 본인 주변을 다 지금 추미애 사단이 둘러싸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 1차적인 수성전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대형 원탁을 치우고 소형 원탁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7명이 공격을 하는 것을 각계격파 작전으로 나가겠다. 그게 원탁을 치운 이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방향,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가 있느냐? 본인이 직접 수사부서나 이런 데에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챙기는 방법. 그러니까 중간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해야지 그걸 공식 채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수사 정보와 논리로 무장해서 반부패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리고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 주장을 하는 거, 그거를 깨야 됩니다. 수사의 원칙 이런 걸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자들, 법조기자들 참 열심히 취재합니다. 밤낮 없이 취재합니다. 그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언론의 도움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으로서 이 진영 논리 검사들, 친문 검사들, 이 사람들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당이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법도 있다. 그 외에는 지금 마치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검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할 방법,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 외에 묘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들 권력 변동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미 반윤 검사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도 기대 같아서는 뭐 다 제압해 주길 바라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이 도와줘야 된다. 친문 국민이 아니고 반문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줘야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 가장 희망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길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국민이 도와주는 게 최종적인 이 공윤전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또 저희가 모르는 묘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